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보시죠.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매수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갤럭시 S24 판매 호조 소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3월까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의 대규모의 지원금까지 지원될 기대감 가지고서 1위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고요. 이어서 역시나 지난주 역대급 실적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2위로 매수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까지 함께 매수했고요. 5위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죠. HLB까지 함께 매수했네요. 그럼 오늘 오전 기준 외국인은 어떤 기업을 선택했을까요? 1위로는 역시나 1위의 기아,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 이어지고 있는 두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이 3위로는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주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선택을 했고요. 이 4위로는 삼성전자 이어받고 있는 가운데 5위로 이 제주 반도체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의 선택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2위는요. 고영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하지만 의료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기관 선택 1위로 가장 많이 담았고요. 2위는 지난 연말에 상장한 의료 글로벌 의료기업 OEM 업체인 동인기원입니다. 이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3위로 풍산까지 선택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 전해진 CJ는 4위로 위치해 있고요. 이 자사주 매입 소식 속에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매수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기준 기관 혜택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삼성 SDI 배터리 기업 함께 1위로 매수했고요. 기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2위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세스에 이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주 담아가고 있고요. 역시나 5위의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주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 선택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일주일간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 그 하락폭을 지우고 다시금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 기대감 속에서 개인은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이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들어오면서 현대 미포조선을 개인은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이오테크닉스 장비주 역시 3위로 위치해 있고요. 네이버 AI와 플랫폼 기대감에 이어서 5위 제이시스 메디칼 이 피부 관련된 화장품 이 제약업체죠. 이 제약업체 기기업체죠.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5위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수급을 통해서 어떤 특징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 외국인 꽤 많이 팝니다. 2천억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도 1,000억 넘게 파는 가운데 오늘 선물 매수가 외국인은 4천억 넘는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선물 매수가 아니고 매도를 나타냈었던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매수의 규모가 확연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오늘 수급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가장 주요하게 보이십니까? 네, 뭐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뭐 제약 의료, 제약 바이오가 제일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가장 지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부분은 이제 운수 장비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많이 있습니다. 사네요. 네, 뭐 기아나 뭐 현대차나 뭐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상당히 이제 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매수세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융 관련된 업종들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금융 관련된 뭐 경기 불안에 따른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뭐 금융기관들의 지금 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부분이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에 잘 사면 뭐 작년 말에 대해서 받는 그 연말 배당과 그다음에 1분기 배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 특징 보면은 정말 기아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3.6% 강세고요.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오늘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 더하기 그때 왜 사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감 좀 드는데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의 매수 괜찮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뭐가 더나? 있냐면 지금 경기 민감주에 관련되어서 자금이 좀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서 유가가 올라왔어요. 유가가 올라왔는데 이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건설주라든지 기계 관련주들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고 저점대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HD 현대건설기 같은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좀 경기 민감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 전략. 저희가 혹시 오늘 수급 특징주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교수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효성 첨단 소재를 갖고 왔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네네네. 이제 화학 쪽에 있어서의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기아차, 현대차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하게 자동차 시장이 약간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이런 건 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타이어 쪽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타이어 코드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1등 회사인데 12월에 40만 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사실 좀 급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이 거의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해서 계속해서 탄소 섬유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데 12월에 탄소 섬유 5번째 공장이 3개월 전에 땡겨서 이번에 가동을 했고요. 네. 6번째, 7번째 공장도 이번에 만들어지면 1위가 세계 1위가 보통 이제 토레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절반 정도 이제 그 생산량을 따라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규모로 따라 붙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어 코드 인도에 또 공장을 세우겠다. 네. 그래서 압도적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세계의 시장 점유율 1등 50%를 갖고 있는데 타이어 코드 쪽에서 더 강화를 인도 쪽까지 포함해서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앞으로 이제 악재들은 많이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가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오를 것만 놓고 보면 이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본다면 탄소 섬유, 타이어 코드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한때 80만 원 갔던 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4만 원대면 아주 지금 거의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김장효 교수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다음 주제에 아마 얘기할 것 같은 네. 그런데 2차 전지주인데요. 2차 전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아니 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다르게 하는가 보는 거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네. 그다음에 LG 엔솔이 있고 그다음에 LS 같은 다르죠. 네. 날아간 건 엔캠이 날아갔고요.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전기차가 근본적으로 이슈가 되고 뭐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좀 요원하고 그래서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가 계속 가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부품 업체들이 쉽지가 않은데 주가가 미리 빠진 종목을 바튼 피싱할 것이냐.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네. 아니면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 갖고 상대적으로 같이 무너진 주식 중에서 알짜배기를 고를 것이냐 이런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알짜배기를 만약에 고른다 하면은 같이 쓰나미처럼 밀려나간 주식 중에서 괜찮은 종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못 가는 종목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LS라든지 포스코 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막 엄청나게 이제 웨이브를 탈 수 있는 주식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외인 기관 다 지금 수급이 공모도가 없는 상태의 아주 정상적인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그다음 셀 종목에 대해서는 LG 엔솔이나 이런 거는 그다음 우리 주제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눌 때도 그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임순재 교수님의 종목 네, 바이오 회사 중에 이제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 뭐 융합 단백질 활용은 이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제 GI102라는 그런 이제 심약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흑색종 대상으로 지금 단독 요법에 대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1단계와 그러니까 2A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단독 일상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재발형 이제 흑색종 환자의 경우 43% 정도가 이제 반응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뭐 알레르기 치료 물질인 GI30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이 되어 있고요. 이게 향후에 뭐 유한양행을 통해서 아마 글로벌 기업으로 아마 다시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렉나자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글로벌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그거에 따른 이제 로열티 수입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통신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5G 관련주로서도 많이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던 기업인데 이제 5G의 그 함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서진 시스템이 매출이 이제 통신 장비 쪽이 아닌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S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주로서 테마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외형 성장이 가능한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제 속해져 있는 코스닥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 보이는 종목들 쭉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고수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LS나 푸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고요. 임순재 고수는 GI 이노베이션, 박수호 고수의 효성 첨단 소재, 마지막으로 이재규 고수 서진 시스템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